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정부주도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간주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중화공업화는 1970년대 말에 추진 동력을 잃었지만 1980년대에도 중화공업화는 진전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중화공업화는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학공업 기간에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출연하였는데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중화학공업의 투자가 계속 진전되었으며 이 기업들은 새로운 중화학공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주도 중화공업화는 특히 1986년에서 1988년 3조 호황, 즉 엔화 대비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라는 고조건을 만나 탄력을 받았습니다. 1986년에서 1988년간 제조업 성장률은 연 17%에 달했습니다. 중화공업이 급속히 성장해서 1980년에 60%에 못 미쳤던 중화공업의 비중이 1990년에는 71%로 되었습니다. 5대 수출 품목도 바뀌어 1980년 섬유류, 전자제품, 철강제품, 신발류, 선박이던 것이 1990년에는 전자전기, 섬유류, 철강제품, 선박, 화공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조 덕분에 3조 호황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화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경제적인 안정성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그것이 경제의 안정성이 확립되자 민간 기업 주도로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민간 주도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 민간 주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업은 자동차 공업과 반도체 공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공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 초에 민간주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주도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조건은 1970년대 정부 주도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4년에 고유 모델의 개발과 양산 체계의 구축을 핵심 과제로 한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974년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은 외국 다국적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립하여 완전 국산화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회사가 의당 가지고 있어야 할 보디 및 엔진 등의 중추 부품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국 차량이 아닌 한국형 차량의 양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에 부응하여 현대자동차는 1975년에 국산 고유 모델인 포니를 만들었고 연산 5만 6천 대 규모의 조립 공장 및 관련 부품 공장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생산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공업은 K1이 조립 단계에서 벗어나 비록 규모는 작지만 선진국형 종합자동차 공장의 모습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1978년에는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가 처음으로 10만 대를 상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과 경기 불황에 따른 자동차 수요의 급감으로 1980년대 초에 거액의 적자에 직면하였지만 1981년부터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공업의 대질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980년대 초 자동차 공업에서의 민간주도 대규모 투자의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1981년 10월 미쓰비시와 합작으로 전륜 구동의 소형 승용차 연 30만 대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승용사 양산 체제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고 1985년 2월 연 30만 대 양산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당시 1인당 국민 소득이나 인구 규모에 비해 국내 승용차 보급 대수가 현저히 적었던 데서 향후 내수 확대 가능성을 포착하였고 안전 및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1983년 세안자동차를 인수하여 설립된 대우자동차도 1986년 기술 제휴선인 소속 오펠 자동차의 카데트를 기본으로 전륜 구동형 승용차 르망을 개발하여 수출용 소형 승용차의 양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아도 수출용 소형 승용차인 프라이드의 양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980년대 전반 자동차 공업의 성장을 밑받침한 것은 북미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수출 시장의 성장이었습니다. 1980년대 미일 무역 욕조 심화에 따른 일본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 자율 규제와 앵고로 북미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983년 캐나다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포니2의 수출을 발판으로 1986년에는 국내 최초로 전륜 구동형 승용차인 포니 엑셀을 개발하여 미국 시장에만 20만 대를 수출하였습니다. 대우자동차도 미국 제너럴 모터스를 통해 르망을 본티악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수출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수출선 다변화 노력 등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 대수는 1970년대 중반 1만 대 수준에서 1985년에는 10만 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1987년에는 50만 대를 넘어서기에 이르렀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제2차 석유 파동에 의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라는 이른바 3저 현상에 힘입은 국내 경기가 호황을 이루었는데 이를 배경으로 자동차 내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자동차 내수는 1988년 50만 대를 넘었고 불과 2년 뒤인 1990년에 100만 대에 육박했으며 1993년에는 150만 대에 육박하도록 급증하였습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도 1985년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으며 1989년에는 260만여 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산업의 요체라고 일컬어지는 반도체 산업은 1947년 미국의 벨 연구소가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면서 시작된 산업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1965년 미국의 코미사가 합작 범위인 코미 반도체를 설립하여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시그네틱스사, 페어차일드사, 모토로라사 등 당시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던 미국계 반도체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였습니다. 당시 미국계 반도체 기업은 고부가가치의 기술 집약적인 웨이퍼 가공 산업과 노동 집약적인 단순 조립 생산의 분업화를 추구했는데 한국을 노동 집약적인 단순 조립 생산 기지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반도체 가공 기술은 전혀 전수되지 않았고 국내 가정용 전자제품에 소요되는 반도체 부품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9년에 금성사가 미국의 내셔널 세미컨덕터사와의 기술 제휴로 금성전자를 설립하여 트랜지스터 및 다이오드 등 개별 소자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개별 소자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질주에 도약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대기업들의 반도체 산업 진출이었습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산업 진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삼성 반도체 통신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통신은 1974년 1월 캠코에 의해 설립된 후 적자에 서덕이고 있던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여 1978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그 후 페어차일드사의 국내 법인을 인수하여 웨이퍼 가공에서 조립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 체계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축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럭키 금성이 대한 반도체를 인수하여 미국 AT&T사와의 합작으로 금성 반도체를 설립하였으며 1983년에는 현대전자가 설립되는 등 대기업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삼성 반도체 통신은 1982년에 세계 반도체 시장과
반도체 산업을 본격 연구한 후 1983년 2월 초집적 회로인 VLSI, 즉 DRAM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진출한다고 발표하였고, 모토로라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1983년 11월에 64K DRAM 개발에 성공하고 이듬해 기흥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통신은 계속해서 1984년 10월에는 2유로-K DRAM, 1986년 7월에는 1메가 DRAM을 개발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었으며, 특히 1메가 DRAM의 개발은 설계에서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삼성 반도체 통신이 이룩한 기술 개발의 성과를 현대전자와 금성 반도체가 답습함으로써 한국은 반도체 후발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986년 반도체 3사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반도체 연구조합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간의 VLSI 공동연구 개발체계의 확립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8년 삼성 반도체 통신을 흡수, 통합하여 반도체 제조업체로 거듭난 삼성전자가 1992년 DRAM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제1위를 기록한 데 이어 1993년 이후에는 메모리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는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에 자동차 공업과 반도체 공업에서는 민간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여 선진국 기업들을 캐치업하였습니다. 1980년대 자동차 공업과 반도체 공업의 발전시킨 기업들은 1970년대 중화공업기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1970년대 중화공업화는 1980년대 민간주도 중화공업화의 도약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주도 중화공업화에서 민간주도 중화공업화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1980년대 이후에 한국의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간 주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장 생태계의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